네, 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9일이고요. 지난 방송 공략 종목 그리고 요즘 시장 섹터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재명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 확정됐다. 득표율은 89.77%, 거의 90%에 육박하죠. 이거는 압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이 정도의 그런 흐름이라고 하면은 역대급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정치 인물주 쪽으로는 뭐 수급이 그렇게 쏠려가지는 않고 있어요. 뭐 주변에서도 정치 인물주 투자하지 말고 정책주 투자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저도 계속 강조 드리는 부분인데 정치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정치 인맥주를 투자했을 때 손실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대신에 정책주를 공략하게 됐을 때에는 그 정책 공략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그 기대감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가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투자할 때는 정치 인맥주보다는 정치 정책 종목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치 인맥주는 뭐고 정치 뭐 공략주는 무엇이냐 정책주는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인맥주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이전에 뭐 근무했었던 오리엔트 전공 뭐 어렸을 때 뭐 거기에서 근무했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막 올라가죠. 그리고 또 이재명 뭐 민주당 이 후보랑 같이 뭐 생활을 했었던 또는 같은 좀 업무 환경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사회 이사에 있거나 뭐 이런 정치적인 인맥으로 인해서 그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정책주 같은 경우는 뭐 저출산이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 뭐 에너지 고속도로 뭐 관련된 뭐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정책들을 하겠다 또는 뭐 어떤 것들을 바꾸겠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 가는 거 이게 바로 정책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주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가장 핫한 그런 한 달이 될 거기 때문에 정치주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SKT 요거 보안 해킹 사고 관련돼서 보안주가 어제장에 상한가 기록했죠. 한 싹이.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한 싹이라는 종목을 좀 업로드 해드렸어요. 다른 종목들보다 일단 한 싹이 조금 더 크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지만 일단은 이건 테마적으로 상승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 보안 쪽에는 당연히 필요한 거죠. AI 산업이 커지고 강화될수록 보안은 그만큼 더 세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주 쪽으로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풀어서 해석을 해드린 게 있으니까 카페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SKT 해킹 사태가 낳은 일단 온실가스 일단은 요거 유심칩 만드는데 그 탄소 배출이 좀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 국민 약 406명이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하고도 맞먹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해킹 사고가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유심이 해킹됐다라는 것은 휴대폰을 마음대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휴대폰을 복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화하는 내용을 똑같이 어디선가는 그 통화 내용을 들을 수가 있고요. 비밀번호나 뭐 여러 가지 누르는 것을 똑같이 화면에 송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휴대폰을 복제했을 때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지는지, 뭐, 금전적인 피해는 당연한 거고요. 아무래도 보안 인증 코드나 패턴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하고 이체 송금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타인을 누군가가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SKT 큰일 났네 이렇게 하고 반사 수익으로 KT나 LG U+가 가겠구나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요. 본인이 만약에 SKT에 만약에 유심을 새로 공급받아서 교체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면 하루빨리 통신사를 이동하시거나 또는 유심을 빨리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만약에 휴대폰이 복제가 돼가지고 그 휴대폰이 돌아다닌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하세요. 뭔가의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상대방도 그 버튼 누른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이든 뭐든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3조 정도를 뭐 배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 끝나고 말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뭐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나오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도지라고 하죠. 주요 작업을 다 끝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산 깎고 예산 늘리고 뭐 본인이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 다 챙기고 나서 이제 테슬라로 업무를 복귀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도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쪽으로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지금 임기 시작하고 이제 100일이 지나면서 이제 방산이나 조선주들은 뛰었는데 2차 전지주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지금 재무적으로 봤을 때에도 뭔가 건강한 그런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탄탄하게 바닥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버블이 많이 꼈었던 종목들 위주로는 더 내려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 뭐 초에도 계속 2차전지 쪽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2차전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2차전지 지금 투자할 때 아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2차전지 쪽으로 그 관세 관련된 부분도 하나 뭐 회피한 거 하나도 없고요. 2차전지 쪽으로는. 특히나 2차전지는 뭐죠? 대부분 멕시코 공장에 생산 거점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멕시코, 캐나다 이쪽에 생산 거점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미국 관세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리스크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입니다. 투자했던 자금들이 전부 다 예,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그때 2차전지 대장 종목부터 해서 바닥에서 반등이 좀 크게 나올 건데, 지금은 반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인 테마로 인해서 예, 좀 매수세가 조금 유입된다, 요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전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빠지냐, 그건 아니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는 2차전지 소재 쪽으로나 2차전지 장비 쪽으로는 괜찮습니다. 계속 바닥에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좀 바닥권 이탈하면서 벌써 상승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바닥을 이탈하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무조건 다 좋다. 2차전지 얘기 자꾸 뭐 방송에서도 나오고 뭐 여러 뉴스에서도 매체에서도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2차전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하나솔루션 태양광 에너지 관련돼서 제가 계속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종목, 하나솔루션은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와야 되고요. 지금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하나솔루션은 추가로 더 가야 되는데 제가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오늘도 급등합니다. 오늘도 6%대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롯데관광개발 더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한한령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 기대감 더 담아서 갈 수 있고, 그 이슈로 엔터주 DOU 말씀드렸고 큐브엔터 수익 됐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큐브엔터 다시 한번 더 재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ICTK 또 말씀드릴게요. ICTK는 더 갈 겁니다. 자, 이번에 SKT에서 해킹 문제가 또 터지면서 양자보안 칩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ICTK가 여기에서 이심을 또 생산을 하던 게 바로 ICTK입니다. 그래서 ICTK는 이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ICTK는 제가 3월부터 공략해 드리면서도 계속 말씀드리죠. 대장이 바뀌었습니다. 양자 쪽으로도 수급이 쏠릴 겁니다. 이제 보안, 우리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정보 관련된 그 기술 유출이라든지 또는 정보 유출, 뭐 신상 정보 유출, 뭐 이런 거를 막아냈던 그런 보안주들이 이제 크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보다는 이제 양자 쪽이 더 크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양자 보안 기술에 좀 중점을 많이 둘 겁니다. 이렇게 보안 사고가 자꾸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 국가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자 기술이 빨리 개발되어야 된다. 그래서 양자 관련된 종목 계속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좀 공략을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테슬라 주가가 또 지난 시장에 뭐 9% 이상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는 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하락 추세라는 거고, 지난 시장이 9%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저항 구간까지 올랐고 그 다음 저항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고 어떠한 또 시장 재료가 또 터져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5월부터 이제 테슬라 업무에 복귀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업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들을 대폭 완화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 반드시 반영될 건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테슬라랑 연관 있는 종목이 그나마 있다라고 하면, 제가 작년에도 이거 말씀드렸어요. 퓨런티어밖에 없어요. 퓨런티어가 카메라 부품을 테슬라에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력 하나 때문에 지금 관련주로 들어가 있는데 그 관련주도 움직임이 적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투자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테슬라가 쏘아 올린 공 우리나라가 이제 받아 먹습니다. 어떻게 받아 먹냐? 자, 일단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쪽으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우르르르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라기보다는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리고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받아먹고 현대차가 받아먹었을 때 그 자율주행 기술을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아무래도 이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다가 많은 대규모 투자를 또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기술만큼은 밀리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어,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는 아무래도 현대자동차의 발표에 예민하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은 테슬라 보지 말고 현대자동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미국 플로리다의 자율주행 순찰로봇 시범 운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율주행 관련돼서 시범 운행한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자율주행 규제가 계속 완화가 된다라는 거면 그만큼 여러 기술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필히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 있죠. 스쿨버스도 자율주행 관련된 솔루션을 허가한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또 됐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도로 환경 차이가 굉장히 좀 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따닥따닥 다 붙어 있는 약간 그런 지형이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도로가 빵빵 뚫려 있어요. 정말 복잡한 LA나 뭐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뻥 뚫려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형 질문에 대한 뭐 특정적인 그런 장애 요소가 없다라는 겁니다. 장애물 요소가.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보다는 미국 기술이 조금 더 빨리 더 도입되기에는 더 좋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는 2025년 도약기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 상용화에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2026년도에 상용화라고 하면 2025년도에는 완벽한 기술, 그러니까 레벨 3 이상의 레벨 4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6월입니다. 이제 두 달 뒤에 뭐가 나오냐면 로보택시에 대한 이 기술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근데 모르죠. 이건 또 밀리고 밀려가지고 또 내년 초에 또 발표가 될 수도 있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나 또 엔비디아 젠슨 왕이 자주 하는 거죠. 계속 미룹니다.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자, 미국이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중국을 때리는 거죠. 중국 제재하는 겁니다. 반도체도 제재하고
2차전지 제재하고 뭐 또 이제 조선 제재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 중국을 자꾸 견제하고 제재하는 거에 따라서 반사적인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밑에 보시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의 제재 강화 상황에서 이 기회를 활용하면 관련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게 드론이랑 로봇이랑 자율주행이랑 결국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예. 드론을 활용해서 뭐 이제 자율 드론 요거 나올 거고요. 자율주행 드론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도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야 되죠. 센서들 다 들어가야 됩니다. 로봇에도. 자율주행 로봇 나올 거고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비행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 다 나올 겁니다. 그런 거를 제재하면서 뭔가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기술 개발을 어디랑 함께 할까요? 당연히 또 일본과 또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기술들을 많이 협력해서 미국이 중국보다는 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제가 로봇주 관련돼서도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바닥을 딛고 반등하는 부분 체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은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그거 지난주 방송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일단 우리 관심 종목으로 퓨런티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 테슬라 관련해서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퓨런티어라고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차트 좀 보면요. SOS랩을 공략할까, 퓨런티어를 공략할까 고민하다가 퓨런티어가 바닥에서 반등할 때는 조금 더 강하게 반등하기 좋은 패턴이라서 퓨런티어를 말씀드렸고요. 자, SOS랩도 일단 가지고 가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SOS랩, 퓨런티어보다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조금 더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적으로 좀 납품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테슬라가 아니라 뭐 여러 다른 기업들에게 좀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또 그 기술력을 계속 입증을 받아가고 있는 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고, 이 레이더 장비나 라이다 뭐 그리고 카메라 뭐 여러 기술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일단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자율주행차에서 꼭 필요한 그런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공략하는 거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우리가 좀 매집하면서 가지고 가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 패턴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조정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밑에 8,000원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쌍바닥 딛고 반등이 좀 크게 나오겠죠. 자, 제가 예상하는 자리는 이런 자리예요. 요렇게 내려왔다가 한 번 더 반등, 이 선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 구간, 여기 이제 저항대가 있는데 이 구간 넘겼을 때 또 나오는 것은 또 위 상단의 매물대 위 터치하려고 또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우리가 지금 비중을 천천히 담아 가시기 좋은 자리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뭐 7,000원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7,000원. 목표 주가는 14,000원까지도 우리가 열어놓고 보시면 됩니다. 14,000원. 일단 매물대 터치하는 구간은 보시고, 그 다음은 그 당시에 시장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뭔가의 그 드랍되고 있는 그 재료들, 그거를 보고 이건 더 가겠다라고 그때 판단하면 됩니다. 일단은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위 상단 아래에 있는 매물대에서 돌파하는 힘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매수 신호 같은 경우는 만원에서 8,000원까지 매수를 보고요. 그 밑으로 7,000원 밑으로 돌파했을 때는 손절, 예, 이 자리에서 손절하시면 됩니다. 자, 길게 보면서 대응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공략하는 종목, 일단 엔터 쪽입니다.
자, 한알령 해제 관련돼서 제가 3월달에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 한알령을 언급드리고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일단은 엔터주들을 일단 쭉 다 설명드리고 그 다음 차트 좀 볼게요. 자, 한알령 해제 관련돼서 한중평화협회 K-팝 관련돼서 출범식이 열렸고, 이것은 뭐예요? 중국이랑 한국이랑 자, 우리 K-팝 관련해서 자, 교류하자, 협력하자 라는 그런 평화협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BTS나 블랙핑크 컴백으로 매출만 올리면 K-팝이 성장한다. 일단은 지금 5월, 6월 달에 컴백하는 그룹이 굉장히 많고요. 활동하는 그룹이 많고요. 자,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하는 그런 그룹 수준이 아니라 자,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앨범 판매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 4분기에 하이브에서는 세븐틴, 방탄소년단, BTS, 진, 엔하이픈 등이 음반을 판매할 예정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 킥플립, SMS는 라이즈, 레드벨벳, 그리고 에스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죠. 어쨌든 지금 6월이면은 BTS가 완전체로 합류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6월부터 해서 좀 하이브 주가는 잡기 힘들 정도로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를 저는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중화권 해빙럿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K-팝, K-드라마, K-무비 반색 자 환영하고 있다. 중국에서 이걸 엄청나게 환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국 정부는 제한 조치를 시행한 적 없으니 해제할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 얘기 나올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는 한한령을 시행했다라고 이렇게 시행령이 떨어졌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린 잘못한 거 없다. 우리 쪽에서 그냥 매출이 안 나고 한국 물품들을 중국 우리 인민들이 안 산 걸 어떡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나서 주겠다. 우리 중국 정부가 나서서 우리 문화 교류 이번에 다시 한번 더 큰 붐을 한번 일으켜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엔터 쪽으로 특히나 더 수혜를 좀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내수 시장이 성장하는 약간 화장품은 일단 수출 쪽이니까 일단 내수 시장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어떤 건강기능식품 요것도 수출이 좀 많기도 하고 자 그럼 카지노 숙박업 요런 업종들 있죠. 이쪽은 모르겠어요. 이쪽은 솔직히 제가 막 굳이 공략해야 되나 내수시장 그렇게 될까.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엔터가 시작하고요. 엔터가 한 몇 개월 가량 한 3, 4분기 정도 싹 휩쓸고 나면 그 엔터 효과로 인해서 또 한국 방문율이 또 늘어날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 대응하는 거고 지금 전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나 또는 이제 화장품 이쪽으로 당장 그 매출에 대한 이런 심리가 늘어나는 거 요런 거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알령 해제도 건기식이다 화장품이다 다 좋은데 일단은 내수시장 관련된 면세점 또는 호텔 카지노 요런 거는 조금 여행주 요런 것들은 하반기를 좀 공략하시는 게 왜냐면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나는 그 통계 자료가 나와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투자 심리가 사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건 하이브 어제 조금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주가 잠시 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략하는 종목은 바로 요겁니다.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죠. 제가 이전에도 큐브엔터 관련돼서 관심 종목 말씀드렸는데 큐브엔터 제가 3월달에 말씀드리고 큐브엔터 많이 상승했습니다. 큐브엔터 한번 봅시다. 자, 3월 달이죠. 3월 31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죠? 아무래도 3, 4월 달에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급락 나왔죠. 그러면서 바닥에서 지지받으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고 결국엔 수익권으로 올라와서 좀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이 상승 천장 한번 더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단계, 2단계에서부터는 강력한 매수세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큐브엔터는 지금 현재 가격부터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든크로스 나왔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상향에서 계속 상승 추세 이어져야 되는 종목이고, 5월 말부터입니다. 5월 말부터 이제 큐브엔터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음반을 가지고 컴백을 합니다. 자,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결국에는 엔터주들이 크게 급등할 수 있는 큰 재료들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5월, 6월 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포트 편성해 두는 게 좋겠죠. 제가 일정 매매 두면서 일단은 제가 좀 싫어하는 일정 매매 중에 하나가 이 그 아이돌 그룹들 컴백하고 아이돌 그룹들 사고 치고 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정 잡는 거 이거 특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야 됩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 기대감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하이브 한번 볼게요. 하이브 한번 보시면 어제 이어서 소폭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하이브 만약에 고점 돌파했을 때부터는 그때는 못 잡습니다. 지금 잡는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추가 조정 나올 거 예상하고 비중 낮춰서 한 3, 4개월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일단 BTS가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굉장히 좀 클 것 같고요. 뭐 그 안에 있는 뭐 세븐틴도 음반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요. 세븐틴도. 그래서 세븐틴 관련돼서도 뭐 세븐틴 관련돼 뭐 부석순이라고 하죠. 예, 노래 엄청 좋은 곡들을 좀 너무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기대감 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 안에 뭐 르세라핌이 있고요. 뭐 뉴진스는 이미 나가버렸고 또 아일릿도 있고 뭐 활동을 재개할 만한 애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또 많은 그룹들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BTS가 활동한다라는 그 기대감은 반드시 주가에 반영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한령 해제 관련돼서 제가 롯데 관광개발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이 이렇게 상승하고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됐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제가 계속 더 갑니다, 더 갑니다, 더 갈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너무 바닥자리였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직 상승해서 올라갈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까지는 반드시 주가 반등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번에 복구해야 됩니다. 롯데관광개발은.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이 숙박 사업, 카지노 사업이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불티나게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런 종목들 브리핑 해드릴 때 조금 신이 납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이제 정책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종목, 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가죠. 지금 이런 종목 잡아야 될 때였어요. 4월부터는 뭐였냐면 제가 3월부터 4월 초에 계속 이렇게 공략 드리는 종목들 대부분 뭐예요? 지금 지수 하락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했었던 종목들. 근데 그 지수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3, 4월 달에 지수가 그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방어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런 종목 사실 때였어요. 제가 공략해드리는 종목은 그런 종목들이고, 자, 어제 공략했었던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큐브엔터 뭐 이런 종목도 보시면 지금 기대감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특수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조정 패턴 나올 패턴이죠. 여기에서 좀 다량의 그 큰 재료가 터지지 않으면 뭐 일성건설이나 특수건설이나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동아지질이죠. 일성건설이 아니라 동아지질이나 뭐 특수건설 이런 종목, 싱크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철도 지하와 관련된 수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한번 조정 나올 패턴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량 뭐 재료가 터진다 그럼 여기에서 더 추가 상승이 나오겠지만 한번 조정받고 V자로 반등해서 올라갈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공략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는 SKT 보안 관련돼서 지금 뭐 유심칩 그리고 2심 쪽으로도 뭐 이제 또 넘어가겠다, 2심을 좀 공략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2심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또 저는 이제 ICTK가 있거든요.
그래서 ICTK 같은 경우도 지금 재차 다시 한번 더 공략하기 좋은 자리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거래량 좀 모아가면서 좀 충분히 좀 이전부터 작년부터서나 올해 초까지 계속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종목들 있죠. 쭉쭉쭉쭉 거래량 들어오면서 우상향하고 시장 빠질 때 주가 방어 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특히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ICTK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미국 암호화폐가 이제 내일 끝납니다. 내일 끝났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미국 암호화폐가 끝나고 나서 그 기술 수출에 대한 그 기대감을 이제 키우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올 겁니다. 자, 그때는 이제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에서 다시 한번 더 학회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종목만 보세요. 다른 종목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제약바이오는 제가 언급드린 종목만 보셔도 충분히 수익내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 우리 이제 전력설비 쪽을 이제 다시 한번 또 봐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페인 쪽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루어졌죠.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스페인이나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노후화된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와 문화, 그런 건축물들 자체적으로도 전부 다가 뭐죠? 그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축물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그 옛 조선시대에 지었던 건물들은 자꾸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배선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전기를 까는 전선들을 어떻게 깔 것이냐. 대부분 지하화 하거든요. 그래서 전선주들을 일단 갈 거고, 전력 설비 중에서 특히나 전선주, 특히나 뭐 요즘은 또 대규모 전력을 또 쓰다 보니까 또 변압기 쪽으로도 관심을 또 우리가 둘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주로 본다고 하면은 재룡전기나 뭐 일진전기, 네, 요런 종목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겠죠. 그리고 뭐 LS 일렉트로릭이나 또 제일 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종목들 우리가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돼서 정책주로도 밀고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최근에 또 이제 유럽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나오니까 이게 더 세지는 거죠, 재료가. 그래서 이제 전력 설비 쪽,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설비는 약간 모르겠어요. 하반기에 또 그만한 재료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미국 대규모 빅테크 기업들이 좀 투자를 조금씩 축소해 가고 있는, 어, 투자를 중단하거나 투자를 축소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쪽으로는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를 좀 밀고 간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으로는 집중하기가 좀 좋죠. 굉장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돈을 벌려고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 약간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AI 산업을 강화시키려면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전력 설비는 중장기적으로도 접근하기가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전력 설비 빼고는 지금 대화가 안 되죠. 전력 설비를 어떻게 깔고 거기에 따르는 기술을 어떻게 시작할 건지, 그게 이제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선 쪽은 뭐 더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조선 쪽 너무 좋습니다. 조선 쪽 좋고요. 조선 쪽은 일단 수주를 좀 많이 받았는데, 저는 HJ 중공업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하나오션을 좀 갖고 갔어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높아요. 주가도 현재 좀 높아지고 있고, 물론 더 높아져야 되겠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야 되겠지만 일단 문제는 HJ 중공업. 이제 미 해군에다가 약간 그 지금 HJ 중공업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독도함이라든지 좀 큰 굵직한 약간,
군함을 좀 많이 건조를 했거든요. HJ중공업이 시가총액은 6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끼케야 조금 주가 조금 올라가면 이제 7천억 정도 되겠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뭐 이런 애들보다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한 4% 5% 움직인다라고 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20%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유통비율도 37%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 군함 관련된 그 뭔가 지금 허가 승인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아마 다음 달 중으로 발표가 난다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다음 달 중순쯤에 아마 이게 발표가 될 건데 그 기대감 분명히 그 안에 발생할 것 같고요. 주가에 크게 좀 상승 추세가 나올 것 같고 만약에 그게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HD 중공업이 그 군함에 따르는 수주를 또 따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실적 상승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그 미국이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일단 HJ 중공업이 가장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 중에서도 미 군함에 대한 수주를 따냈을 때 그 효과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에 방송 끝나고 그 당시 또 이제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섹터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영상으로 정리해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카페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카페 운영 중인데 어쨌든 지금 여러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다들 지금 바쁜 상황에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더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이제 이런 거를 또 자주 올리고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주업이 아니었다 보니까 뭐 조금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호응이 좀 있으면 저희도 신나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유 게시판 여기 오시면은 언제든지 지금 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우리 또 회원님이 또 많이 올려주시고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밑에 답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고요. 테마 일정 가시면 제가 이렇게 핫한 테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좀 관련주도 이렇게 쭈르륵 하고 링크 누르면 바로 거기 관련된 링크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공략주 같은 경우는 요렇게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 퓨런티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하이브, 큐브 엔터 뭐 요렇게 좀 의견 남기면서 영상 이렇게 남겨놓고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은 지금 기업 분석이라고 제가 지금 요즘 바빠가지고 못 올렸는데 기업 분석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최근에 좀 크게 상승했어도 뭐 2월 달에 올려드렸던 한싹이라는 종목 이렇게 풀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강약품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얘는 이제 제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APR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APR도 많이 주가가 상승이 있었고, 코스맥스도 이제 ODM 쪽으로 수혜 받고 올라갈 거고, WSI도 오늘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수술용 로봇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언급 하나를 했어요. 뭐 이러해서 이런 종목들 수술용 로봇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 관련된 이슈로 좀 상승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 윗꼬리 달면서 거래량 계속적으로 매집되고 있는 자리는 크게 슈팅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또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건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런 거 좀 많이 와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주 분석 계속 올라옵니다. 미주 분석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시황 체크해야 되는 거, 뭐 실적 발표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어떤 기업들이 지금 뭐 이슈화 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체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자,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가 좀 다 나누고 싶은데 일단은 카페에다가 최대한 글을 좀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입장하시면 되고요. 지금 글 영상 요거 읽으신 분들은 010-4407-1778 제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등업 요청을 해주셔야 밑에 있는 등업 회원 전용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이나 그리고
단타왕 전문가, 그리고 전영호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글들 올라오는 거, 기업 분석이랑 미주 분석 이런 거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이 입장해서 등업 요청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광고 막 이런 보안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불법 광고 업체들이 카페에다가 글을 엄청나게 올립니다. 무진장 올려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사전에 좀 방지하고자 이렇게 등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등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지사항 위에 보시면은 주식 사랑방이라고 해서 팍스경제TV, 서울경제TV, 머니투데이 이렇게 출연하신 우리 전문가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소통하실 수 있고, 소통방과 토론방 이렇게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